그래, 올려. 양쪽에 다 올라오네, 양쪽에 다 올라와. 아, 왔구나. 아, 정신이 없습니다. 정신이 없어. 아, 왔구나. 자, 이제 낚시인이라면 기분 좋게 손맛볼 수 있는 그런 계절이죠. 이게 엊그제만 해도 제가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낚시를 했는데 지금 이 시기에는 이렇게 그늘진 곳에서 낚시를 하면 긴팔을 입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선선한 날씨로 변했어요. 자, 이런 날씨 혼자 낚시 오는 것보다 가족들과 함께 낚시를 오면 훨씬 더 좋겠죠. 자, 오늘은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매번 어떤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해야 되나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낚시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이 떡밥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. 그래서 오늘은 떡밥 배합하는 것부터 떡밥 다는 법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낚시 왔구나. 자, 오늘은 떡밥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대부분 이제 낚시를 가시면 모든 조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똑같아요. 이제 323 어분 3컵에 보리 2컵 그리고 물 3컵. 이게 기본적인 떡밥 배합법이죠.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리계를 잘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분 3컵을 넣으면 물 2컵 정도 넣어서 배합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, 이제 기본적으로 그 정도 물 배합이면 떡밥이 참 사용하기 좋게 배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, 일단 오늘 제가 낚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낚시할 떡밥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. 자, 제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떡밥은 가벼운 떡밥, 비중이 가벼운 떡밥을 좀 사용을 하죠. 자, 제가 이게 비중이 가벼운 떡밥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 떡밥에 제가 믿음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비중이 가벼운 떡밥을 사용하면 찌 입수가 좋아요. 제가 찌 올림을 추구하는 낚시, 그리고 입수까지 또 생각을 해서 낚시를 하기 때문에 비중이 무거운 떡밥보다 이렇게 가벼운 떡밥을 사용을 하시면 또 입수 자체도 더 좋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가벼운 떡밥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. 자, 대부분 이제 어분 배합을 하실 때는 어분 3컵, 이제 보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보리를 2컵을 더 여시면 되는데 제가 보리를 넣지 않고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어분 3컵에 물 2컵. 자, 어느 정도 이제 이 물성을 이 떡밥이 이렇게 또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숙성되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되겠죠. 시간이 좀 지나야 되는데 기다리는 시간 동안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. 이 상태에서 제가 떡밥을 배합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, 떡밥이 너무 되다, 좀 부드럽게 하고 싶다, 물성을 좀 더 주고 싶다.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뿌리거나 물을 좀 더 넣어서 사용을 해요. 절대 떡밥을 처음에 배합을 한 상태에서는 더 이상 물을 추가를 하면 이 떡밥은 그냥 버리진다고 생각을 하시고 절대 물은 추가하지 마세요. 만약에 떡밥이 되다고 생각하실 때 이렇게 한 손에, 떡밥 개빌 손에 물을 손에 적셔서 이 떡밥을 잡아서 이렇게 떡밥을 뭉쳐주면, 자, 아직 숙성이 다 안 돼서 잘 안 뭉쳐지는데 이렇게 뭉치면 이 떡밥에 자연적으로 물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더 부드러워져요. 또 반면에 너무 싫어요. 이게 떡밥이 너무 질어서 바늘에 달면 훅 캐스팅을 할 때 떡밥이 떨어지거나 제가 도저히 낚시를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면 일반 분들이 제가 가만히 지켜보면 대부분 이제 어분 종류 있죠. 어분 종류를 이렇게 툭 부어서 다시 섞어서 사용을 해요. 이것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. 자, 떡밥에 물성이 너무 많아서 좀 싫다고 싶을 때는 보리 계열 아시죠? 이런 또 감자 가루, 이 포테이토나 아니면 이게 보리가 들어있는, 자, 이런 보리 계열의 떡밥을 위에 살짝 뿌려서 덮어서
이렇게 한번 쑥 섞어 주시면 아마 물성이 확 줄어 들어가요. 그렇게 해서 이 떡밥을 배 앞에서 사용을 하는데, 절대 물성이 많을 때는 어분을 넣지 말고 보리계를 살짝 뿌려서 이렇게 섞어 쓰시면 나에게 딱 맞는 배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. 어우, 힘쓰는 거 봐요. 자, 들어 하나 빼고. 자, 이 시작과 동시에 또 보이시죠? 이 힘쓰는 붕어. 오늘 같은 날은 딱 마리수 낚시를 해야 되는 그런 날. 자, 떨어지면서 바로 입질. 근데 이곳이 이제 바닥이 그렇게 이렇게 평평하지가 않아요. 약간 이제 경사면에 약간 굴곡이 있기 때문에 뭐 금방 같은 경우 찌를 이쁘게 몸통까지 찍어 주는 게 아니라 살짝 올려서 이게 턱 위쪽으로 싹 끌고 가는 그런 입질이었는데, 그래도 이 시작하면서 바로 또 이런 붕어 한 마리 나오면 오늘 같은 날 마음이 편안하죠. 첫 번째로 나온 붕어입니다. 왔구나. 왔구나. 야, 이거 어떡하나 이거. 잡고기가 막 나옵니다. 막 나와. 씨, 너무 재미없는데 이거. 야, 힘쓰는 거. 오. 자, 이런 날 완전히 뭐 백수각이죠, 백수각. 지금 오른쪽 때도 입질을 하고 있어요. 입질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또 시원하게 안 올려주네. 왜 이렇게 힘을 쓰지? 이 가을 붕어라 이렇게 또 힘을 쓰는 것 같아요. 야, 이 붕어들이 딱 움직이기 좋은 적정 온도. 뭐 제가 어제도 체크를 했지만 지금 수온 자체가 한 24도 정도 나와요. 24도 정도면 붕어들이 활성도가 아주 좋아지죠. 이제 야, 힘을 왜 이렇게 써 얘? 자, 지금 막 올라와요. 랜딩 와중에 또 옆에서 둥둥둥 하고 있고. 어휴, 거진 40cm 되는 또 붕어 한 마리 나오네. 아유. 야야야. 체구는 딱 사자가 넘는 그런 체구의 붕어죠. 뭐 길이는 그닥 크지는 않은데 보이세요? 이 체구는 그냥 사자에 육박하는 그런 붕어. 야, 힘쓰는 게 확실히 달라요. 이런 체구 좋고, 이런 붕어가 또 쿡쿡 차고 들면 손맛은 또 최고죠. 자, 두 번째로 나온 붕어입니다. 왔구나. 자, 떡밥을 가실 때 이게 참 버릇이 되게 중요해요. 대부분 이제 제가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잡이에 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. 자, 떡밥은 절대 이 오른손에 붙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떡밥 자체는 이 왼손만 가지고 떡밥을 충분히 달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버릇을 이렇게 드리는 게 제일 좋아요. 처음부터 이 양손을 이용해서 떡밥을 깨고 양손을 이렇게 뭉치다 보면, 자, 이 낚싯대에 떡밥이 되게 지저분하게 묻고요. 나중에 이제 뭐 닦기도 힘들고 하니까 전혀 이 왼손을만 가지고 떡밥을 배합을 해서 달아서 사용을 해도 전혀 낚시하는데 지장이 없어요. 굳이 양손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또 양손을 쓰시는 분은 계속 한 손만 사용하신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버릇을 들이면 저처럼 자동적으로 돼요. 자, 제가 떡밥을 다는 거 유심히 보시면 대부분 이제 떡밥을 제가 이렇게 손에 항상 쥐고 있어요. 진 상태에서
바늘을 얹어서 이렇게 당겨서 사용을 하죠. 당기면 다시 더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 상태에서 바늘을 얹어서 줄을 잡고 이렇게 당기면 바늘이 밑에 딱 걸려요.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말아주면 되기 때문에 항상 뭐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안 되겠지만 몇 번 이렇게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떡밥을 달 수가 있으니까 아마 낚시 가셔서 좀 염두를 해주시고 생각을 해서 몇 번 이제 떡밥을 이렇게 달아서 쓰시면 아마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렇게 아마 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, 올려. 양쪽에 다 올려, 양쪽에 다 올려. 아, 바쁘네, 바빠. 바쁘나. 자, 이곳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경사면이에요. 이렇게 평평한 곳에서 흡입을 해서 찍어 올리는 게 아니라, 자, 일단은 이렇게 경사면에서 약간 바닥이 굴곡이 살짝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쉽게 쭉 먹이를 흡입을 해서 어우, 이게 찌러 올리는 게 아니라 약간씩 툭툭 하다가 한몫 딱 올려주는 그런 입질. 근데 아마 제가 챔질을 안 하고 기다렸으면 뭐 찌가 어느 정도 올라왔을지는 잘 모르겠어요. 오늘은 찌 몸통보다 이렇게 이제 붕어도 났고 떡밥을 어떻게 다느냐, 어떻게 달아야 하며 어떻게 배합하는 거. 떡밥이 주기 때문에 오늘은 또 몸통 찍는 그런 낚시보다 힘들어. 그런 낚시보다 일단 마리수 한번 채워볼게요. 야, 뭔 힘을 이렇게 쓰나? 야. 오우씨. 또 올라오네, 또 올라와. 어휴. 아, 정신이 없습니다. 정신이 없어. 아, 왔구나. 야, 이게 밥이 떨어지게 무섭게 이게 입질을 올려줘요. 바로 뭐 랜딩하는 와중에도 계속 입질을 했었는데 이제 입질을 어느 정도 올렸다가 후 이제 빨고 들어가는 그런 입질. 아, 힘까지 쓰네. 야. 우. 아따. 아, 이 정도면 낚시 다 한 것 같은데요. 뭐 제가 낚을 만큼은 벌써 다 낚은 것 같아요. 아, 팔 아파. 아, 힘도 왜 이렇게 쓰지? 어우, 씨, 팔이야. 또 들어가. 아유. 뭐 낚싯대 한 대 더 있었으면 아마 한 마리 더 낚았을, 그런 또 상황인데, 안 빠졌냐? 야야야야. 어우, 야야야. 바늘 빼줄게. 아, 붕어 힘 좋다, 힘 좋아. 이 붕어들도 어느 정도 수온이 맞으면 이렇게 힘을 쓰는 것 같아요. 지금 몇 마리 안 낚았는데 팔이 아플 정도로 그 정도 힘을 쓰는 붕어. 자, 들지는 못하겠어요. 자, 두 마리 한꺼번에 왔구나. 자, 일반 분들이 낚시를 출발할 때 그 마음은 다 한결같다고 봐요. 뭐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며칠 날 언제 낚시 출조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전날부터 이게 채비 세팅을 해요. 낚시 집도 열어보고 줄도 제대로 돼 있나,
아니면 찌맞춤도 다시 하고 해서 출조를 하는데 아마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. 준비를 하는 과정, 그리고 차에 낚시짐을 싣고 낚싯대에 딱 도착하는 그 시점, 그리고 포인트 보고 낚싯대 편성할 때 아마 그때가 제일 행복한 시간 같아요. 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붕어를 낚고 안 낚고 이 차인데 굳이 뭐 붕어를 낚는 것보다 그 정도만 해줘도 아마 낚시에 내 취미생활에 90%는 달성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낚시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낚시는 취미이기 때문에 항상 또 즐거운 마음으로 왔으면 집에 돌아가실 때도 그 마음,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, 취미생활을 하면서 다 푸는 게 맞겠죠. 굳이 그 스트레스를 또 낚시하면서까지, 취미생활 하면서까지 또 스트레스를 더 받고 돌아가시면 안 되기 때문에 욕심을 안 부리면 될 것 같아요. 뭐 어떤 거든지 그냥 내가 즐거우면 되는 거니까 친구를 만나서 커피 한잔 마시고 가든지, 아니면 밥을 한 끼 먹든지, 아니면 소주를 한잔 하든지, 그 정도만 해도 내가 즐겁게 가면 뭐 50수를 잡고 100수를 잡고 스트레스 받고 가시는 분들은 돌아가시는 분보다는 훨씬 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. 올라온다. 몸통 한번 갈까? 에이, 왔구나. 자, 보이시죠? 이렇게 그냥 즐기시면 돼요. 그 마음도 딱 보셨죠? 한몫 딱 올려놓고 여유있게 샘철레도 나오기 때문에 참 오늘 낚시 재밌네. 자, 오늘은 제가 몸통 찝는 그런 또 패턴보다 이렇게 한두 마디라도 나오면 붕어를 낚으려고 생각을 하고 낚시는 이제 시작을 했죠. 낚는 것보다 떡밥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이렇게 찌 올리는 것보다 떡밥 어떻게 배합을 하고 또 어떻게 또 운영을 해야 되고 어떻게 달아야 되는지, 그것만으로 해도 오늘은 저는 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휴, 야야야야, 이 괴물들이 어떡하냐 이거. 이 괴물들 이리 오너라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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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 아우, 얘도 괴물이네. 자, 몇 마리 안 낚았는데 뭐 팔이 아플 정도로 힘드네요 오늘은. 이게 또 희한한 것 같아요. 오늘은 정말 붕어 한두 마리만 낚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욕심을 안 부렸는데, 또 이런 날은 또 이렇게 붕어가 잘 나오고, 오늘은 좀 낚아야지 하면 또 그런 날은 또 안 나오고. 이게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. 자, 욕심을 버리면 뭘 해도 즐거운 것 같아요. 자, 이 튼실한 붕어 또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왔구나. 자, 이제 본격적인 가을 시즌이 돌아온 것 같아요.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가 수온을 봤을 때 29도, 30도, 한 일주일 사이에 지금 24도, 25도 그 정도 나와요. 5도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였겠죠. 2, 3일 전에는 이제 그때 온도가 수온이 뚝뚝뚝 떨어질 때는 고기가 이제 주춤했었죠. 주춤. 근데 오늘부터 어젯밤부터죠. 어젯밤 주춤하다가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폭발적으로 입질이 들어오는데, 지금 온도가 한 24도 정도 돼요. 이 정도 이제 적정 온도. 붕어들도 아시다시피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온도층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가을 시즌이 접어들면서 이게 뜨거웠던 물이 이제 조금씩 수온이 떨어지면서 얘네들이 이제 활발하게 움직일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아요. 보시다시피 제가 낚은 붕어들 다 힘이 좋아서 팔이 아플 정도로 힘을 쓰는데, 이게 아마 가을 붕어의 맛인 것 같아요.
좋죠. 이렇게 뭐 힘 어마어마하게 씁니다. 잘 가라. 잠자리 때문에 못 올리나. 끄뻑끄뻑 하는데. 왔구나. 오, 힘. 자. 야, 힘쓰는 거 봐라. 오. 자, 이런 맛에 낚시하죠. 근데 오늘은 너무 많이 낚았어요. 아씨. 야. 이게 팔이 아플 정도로 오늘 낚았네. 야. 오. 자, 오늘은 나오는 붕어마다 힘을 빡빡 쏘고 나와요. 야, 얘는 또 꼬리가 금붕어네, 금붕어. 자, 또 사이즈 좋은 붕어, 그리고 손맛까지 안겨준 그런 붕어인데요. 자, 이 가을 시즌이 되면 또 찬바람이 불면서 붕어들의 활성도가 좋아지고 또 낚시하기가 참 편한 그런 또 날씨죠. 자, 조금 있으면 추석인데 뭐 추석 때 항상 모든 사람이 다 즐겁게 고향도 다녀오시고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겠죠. 뭐 낚시하시는 분들, 뭐 축구하시는 분들, 그리고 뭐 고향에 부모님을 만나러 가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추석에는 다른 때보다 더 안전하게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. 저는 이 붕어로 마지막으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낚시 왔구나. 피싱 TV